직무 능력이 부족하면 공통 역량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갖추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럼 이 사람 채용해서 활용하겠죠. 근데 현재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조금만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공통 역량에서 내가 잠재력이 뛰어나다. 아마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광산에서 채굴 할 때는 물론 다이아몬드 자체로서 가치도 있죠. 왜? 이건 잠재적인 가치입니다. 앞으로 보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몇 캐럿짜리를 할 거냐, 또는 더 짧게 쪼갤 거냐, 크게 큰 어떤 형태로 가공할 거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도 어쨌든 잠재적인 몇 캐럿으로 어떤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는 그 수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겠죠. 몇백, 몇천, 몇억.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기본 가격이 가공 과정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였던 예를 들어서 50캐럿짜리로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하나는 30캐럿 하고 나머지는 15캐럿 또는 5캐럿 이렇게 쪼개진다. 그러면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만일 가공하기 전에는 광산에서 채굴했을 때는 5천만 원인데 50캐럿짜리로 했다. 그럼 저는 보석에 대한 가격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50캐럿짜리다. 그러면 5억이다. 또는 10억이다. 이렇게 가치가 몇 배 향상하게 된다. 그러더라도 다른 어떤 잠재적인 어떤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금을 채굴을 한 것보다는 훨씬 높은 어떤 가치, 잠재적인 가치. 결국 이 부분이 기업에서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이 채용을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어느 단계로 적응해서 이 사람이 우리 어떤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용한 인력이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율이 30%가량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잔류하고 있는 70% 중에서도 다음 연도, 2차 연도에 이직할 잠재력이 있다 하는 비율이 2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2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입사하는 1년 이후에 대부분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17%가 이직한다.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어떤 기간 1년 이내에 30%가량이 이직을 하게 되고, 입사 경쟁이 대기업 같은 데는 70몇 프로, 중소기업 같은 데는 한 60%가량, 중견기업의 60%가량, 소기업은, 소기업은 한 30%가량의 경쟁력을 떨고 입사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30%, 2년 차까지 24%, 그러면 2년 차 이내에는 55%가량이, 54%가량이 이직을 하는 겁니다. 왜 이직하느냐? 이런 적응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도 많은 비용을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많은 문제점, 채용 관리에 더 많은 어떤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어떤 실무 어떤 적응 행동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신입사원은 그 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어줘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2단계에서는 보준 직무, 실무 어떤 방법 학습. 여기 보통 어떤 기간적으로는, 소요 기간적으로는 한 3월 이내에 이런 부분은 충족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중심으로 조직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보존 직무 어떤 실무 방법 한 7개월 이내, 7월 이내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담된 역할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업무 시스템, 업무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이행해 주는지,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월에서 12월. 그 한 1년차까지는 이런 직무 능력의 어떤 전문화. 물론, 뭐 전문 어떤 능력은 보통 한 4, 5년 차부터 전문 능력, 4, 5년 차부터 능력을 전문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가 신입 사원으로서, 일반 어떤 사원으로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리듬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전문화라는 용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의 전문화, 조직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학습들이 이루어져야 돼. 리더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리더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과 능력, 경험,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역량관리, 뭐 리더십과 창의력과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공통 어떤 실무 역량, 기획 역량, 창의적, 혁신적 목표 관리 이런 어떤 내용들도 한 7, 8개월 차 이해, 7월 차 정도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적응력,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뭐 1년 차에 30%, 2년 차 이내에 한 24%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년 차에 30%가 이직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3개월 내지 4개월 차에 한 17% 정도가 이직을 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실무 한 3개월에서 그 기업의 업무 현황에 접하는 단계에서 역량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 직무 분야별 공통 어떤 적응 행동도 목표 관리 의지, 새로운 한계에 대한 적응력, 이런 어떤 부분의 요건들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결국 인재상, 아마 상강의 성강,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어떤 조직에서 기업에는 16% 정도를 우수한 인재상으로 설정해서 이 인력 중심으로,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전체 100% 인력, 1000명 같으면 1000명, 뭐 3000명 같으면 3000명에 대해서 또 몇만 명도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육성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교육훈련을 이행하게 됩니다. 교육훈련을 이행하되, 그러나 나머지 어떤 그 분포도에서는 그냥 자기 기본 역할을 어떤 그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16% 정도의 어떤 인적 자원은 16%에서 뭐 기업에 따라서는 한 23%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력은 정말 핵심 인력으로,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 한 사람이 적어도 3사람, 4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육성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업을 리드해가고 정말 혁신시키고 세계적인 어떤 경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뭐 기술 개발이든 시장 개발이든 경영 관리의 어떤 프로세서 효율하든 이런 어떤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나머지 어떤 집단들은 자기 역할, 통상적으로 한 40% 내외, 40%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7% 내외는 기본 역할, 분담된 역할만 성실히 해주면 된다. 그런 수준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물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하더라도 이쪽의 인력의 어떤 대상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쪽에는 기본적인 관리를 한다. 나머지 다수의 어떤 인력들 한 20%에서 뭐 20 몇 프로, 한 7, 8%는 뭐 기회를 달라 그러면 기회를 주고 가급적이면 기회를 주지 않는, 그래서 어떤 조직 분위기가 되면 뭐 설립화시키고 뭐 명예퇴직이나 하여튼 이런 어떤 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 왜? 여기는 투자해봤자 투자 대비 산출되는 기여되는 효용성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는 뭐 100을 투자하면 100 한 30 정도가 그 효용성이 나타나고, 이쪽에는 뭐 100을 투자했다, 100을 투입했다 그러면 적어도 200 내지 뭐 300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 400 정도 이런 효용성이 나타나니까 이쪽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인재상이라는 모델을 관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뭐 화면상으로도 보시겠습니다만,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직무 수행 요건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실현한다. 왜 개발이 필요하냐? 산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어떤 산업 패러다임 계속 변화됩니다. 현재는 똑똑한데 기업의 어떤 산업 패턴이 바뀌었을 때, 산업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을 실현해 가는,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글로벌 경영을 리드하고 고객 중심의 어떤 관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관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경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능력주의 인사제도, 모든 조직에서는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는 팀평가와 개인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개인평가는 능력 없는 사람은 평가 점수가 낮고 능력 높은 사람은 좋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냐? 팀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팀평가는 각자의 공통적인 역할로서 팀의 어떤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물론 평가 과정도 개인평가 점수와 팀평가 점수를 동시에 개인들한테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 또는 승진 대상자들은 팀평가가 높아야만 자기 개인평가의 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팀평가가 낮다 그러면 자기 개인평가는 A 플러스를 받더라도 팀평가가 B다. 그러면 이게 A 플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A 또는 B 플러스로 하향되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지만 팀 구성원 중에서 개인평가가 낮은 사람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 중에 이제 신입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어떤 팀평가의 팀 각각 개인 어떤 그 수준이 뭐 거진 90에서 90한5 수준 정도 평가받는 집단이다 이거죠. 그러면 팀평가도 거진 뭐 팀 어떤 공통평가 평균 아마 한 93점 정도가 3점 정도가 100점 만점에 팀평가 점수다 이거죠. 그런데 신입사원에 들어온 사람이 뭐 60점, 70점밖에 안 된다. 60에서 7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각각 개인평가는 95가 되더라도 팀평가가 이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93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80한 7점, 뭐 또는 80점 이 정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신입사원 때문에. 업무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때문에. 이래 되지만 조직에서 이 사람을 신입사원이니까 한 사람이 더 들어서 우리 역할을 분담하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구나, 내 업무가 좀 편해지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와서 내 점수까지 다 마이너스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내 승진길, 그 다음에 인센티브. 다른 팀은 오히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거지 뭐 95점을 받는 사람이 왔다.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자 평가는 90에서 95점이고 평균이 93점인데 이 사람이 뭐 플러스 1점을 해서 94점이 됐다. 그러면 팀 평가가 더 올라가고 거의 내 개인 평가에 다시 플러스 되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 95점 수준에 있는 신입사원은 굉장히 애지중지할 겁니다. 왜? 내 어떤 점수를 플러스 시켜준다 이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시킨다. 정말 미울 겁니다. 자기 못하는 것도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왜? 자기 평가가 60점 70점밖에 못 받으니까 왜 자기가 못해서 그 영향이 팀 평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점수를 까먹냐 이거죠. 내 개인 평가에 팀 평가가 내한테 반영되는 비율을 하향시키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영향이 없는 사람은 채용해서 배치해 주더라도 3, 4개월 만에 그 팀에 적응해 가지 못하고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핑계야 뭐 여러 어떤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이직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과 중심의 능력주의 인사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능력, 협동성, 그 다음에 조직의 몰입, 행동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식 그리고 변화관리. 우리가 기업에서 뭐 저희들이 오랫동안 직무 분석을 하다 보면
뭐 관리하고 진행 업무는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기획 업무, 뭐 계획 업무,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7월 초반이니까, 이제 7월 말쯤 되면 이제 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가에서 즐겁게 놀고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뭐 정말 만족하게 역할을 잘 했다 이거죠. 휴가를 잘 갔다 왔다.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과 기획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는 기획력과 계획을 잘 수립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특히 뭐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새로운 또 사업 분야가 계속 파생되고 뭐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계속 폐쇄시키고 폐쇄시킬 때도 이 사업이 정말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경쟁 역량 수준은 어떠하냐, 이런 어떤 분석 평가를 하게 되고 새로운 또 신규 사업도 계속 시장, 뭐 경쟁 기업, 산업 성장성, 어떤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성장 어떤 패러다임, 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 역량을 갖췄다, 준비했다, 상당히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특별히 그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뛰어나게 관리한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분석력도 마찬가지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평적 사고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개념. 뭐 수평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오늘 지금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물이다, H2O. 뭐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H2O라는 분자식은 상온일 때는 물이 되고 분자식을 가진 원소는 그 다음에 고온일 때는 수증기가 되고 저온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온일 때는 우리가 얼음이 되는 겁니다. 얼음. 그런데 얼음, 수증기, 물 똑같이 H2O입니다. 물질은 같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형태 중심으로 학습했다 이거죠. 물질 중심으로 이거는 똑같다. 그거 같으면 아마 바보 멍청이 취급을 당하죠. 왜? 물하고 얼음하고 수증기가 어떻게 같느냐? 형태가 다른데.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 안 할 말로 여기서 H 수소 두 분자 잘라내고 산소 한 분자 해서 다른 이때 물질하고 결합시켰다가 다시 분리해가지고 가수분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H2O로 해서 물 분자로 만들었다. 그래도 같은 겁니다. 뭐 HCl 물 두 분자고 HCl 그 염소강 뭐 정확한 원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염소강 이런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인데 다시 Cl을 분리해내고 수소를 가지고 이 두 분자를 만들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이거는 우리가 먹어도 전혀 건강에 장애가 없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개념, 이거는 이거다. 어떤 변화성, 창의성,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와 같은 어떤 산업, 어떤 환경에서는 특정한 어떤 부분에 고정 개념을 갖지 않고 다양한, 왜 지금 제가 교탁으로서 여기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교착으로서 이 형태가 갖추었을 때는 하나의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큰 힘을 가해서 깨트렸다. 깨트린 직후에 이거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폐기가. 그런데 쓰레기가 됐던 여기 거미 가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미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 물질적인 본성은 변화되는 건 아닌 겁니다. 형태적으로 거미 가서 이는 못 쓰겠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 형태를, 이런 형태를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교탁적인 어떤 대용으로 상품성을 인지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 수평적인 어떤 사고나 나도 거미 가서 쓰레기가 되더라도 똑같은 어떤 개념이다. 똑같은 어떤 개념이다.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수평적인 사고다. 그래서 아까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이거는 같은
물성이다, 성질이다. 다만 에너지의 포용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모양이 달리 보일 뿐이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개념을 가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어떤 가장 뛰어난 역량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행동 개발, 정서행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뭐,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또 언어는, 물론 지방마다 좀 사투리는 있더라도, 표준어를 씁니다. 뭐,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표준어,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 요인이 있다. 어떤 장애 요인이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36%밖에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유의한 개념. 똑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유의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4% 정도. 그러면 한 60% 정도는 개념이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40% 정도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뭐 정부에서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하향시키면 뭐 지방자치에 가고 거기서 각 시군구로 가면서 나중에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거죠. 뭐 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어떤 유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왜 이러냐? 대부분 메시지 전달자는 동일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선행적인 가치가 개념, 선행적 인지 개념,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변절대가 나오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뭐 조직 내에서는 복명이다. 전달받았던 내용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 다 자존심이 있고 뭐 자기 어떤 중심적인 어떤 성향이 있고 타인으로부터 통제와 조정을 싫어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복명이라 그럴까? 한번 확인하는 이런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다 보니까 A를 전달했는데 나중에 알파가 돼 나오고 B라는 개념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네가 맞니 내가 옳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정답이 없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는 걸 그리고 아마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미꽃을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장미꽃이다. 한 송이를 들어 보였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느끼는 기준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꽃 모양이 참 아름답구나. 흑장미 꽃 색깔이 너무 멋있게 느끼시구나. 그 다음에 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양, 요는 뭐 색상, 그 다음 또 꽃 향기가 너무 좋게 와닿아지구나.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뭐 생일 때든 어쨌든 뭐 장미꽃 뭐 50송이든 100송이든 또는 나이 수만큼 받은 추억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각각 가진 어떤 개인차적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적인 어떤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 그죠? 느껴가지고 어떤 전달하는 사람은 모양 중심으로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 거기서 이미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개념 차이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틀 속에서 나머지 이 장미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활용 또는 관리 방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설령 화병에다가 꼽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색상을 보존하는 중심으로 생각할 거고 이 사람은 향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방법이 달라지겠죠. 화병에 꼽는다는 그 행위는 동일하게 화병을 꼽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테크닉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관리했던 관점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론 뭐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지만 대부분 다 전달을 받는
어떤 그 입장이기 때문에 메시지 어떤 수용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런 인지적인 개념을 앞세우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명이다. 한 번 더 확인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어떤 가정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미지 관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대한 존재감, 업무에 대한 매너, 학습 역량, 동기 어떤 활성화, 조직 어떤 협동 성향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팀의 더 기업의 어떤 정서나 문화적인 틀에 맞는 행동의 어떤 패턴들을 수행해야 된다. 뭐 영업하는 어떤 분야는 굉장히 스피드하고 어떤 상담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가의 어떤 교감력이 뛰어나고 또 타인이 전달하는 메시지도 잘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갖추어야 되겠죠. 또 기획 역량은 탐색적이고 분석적이고 조금은 독선적으로 돼도 됩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의논할 때는 뭐 많은 사람하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이래기는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자기 어떤 몰입도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 분야별로 이미지가 포출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상반되는 어떤 역할들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경력관리. 신입사원을 기업에 입사할 때는 3년간 자기 어떤 습관화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적응기로 설정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아까 한 16%에서 23% 정도가 핵심 우수 인재로 육성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자기가 수용돼서 자기도 그 기업에서 어떤 성장성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가치관, 이런 체계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입사 한 3개월 정도는 기업 문화 적응기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1년차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개월 차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 능력,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행하다가 특정한 부분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밤샘을 하든지, 일요일날 다른 직원을 쉬더라도 자기는 도산에 가서 학습을 하든지, 선배한테 부탁해서 지도를 받든지, 어떤 형태든지 7개월 수준까지는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해야 된다. 물론 입사 이전에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이런 7개월 정도 되면 아주 높은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 핵심 인재로 이미 정평이 나게 될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7개월이 넘어가면 이미 이 정도 지났는데도 업무도 제대로 못하느냐. 그때는 하나의 어떤 평가가 들어온다. 이때는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어떤 기존 조직들도 대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입사원이니까 요만 정도의 어떤 기간은 소요가 되겠지. 그런데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왜 7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를 못했느냐. 왜 깨렀느냐 이거죠. 왜 역할도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이 들어온다. 질책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 이때까지는 충분히 역량을 갖추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업에서 자기가 주 핵심 인력으로 우수한 인재상으로 승진회가 육성 관리를 또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1년차까지는 직업에 대한 내가 이 조직에서 어느 단계까지는 내 삶의 패턴에서 내가 현재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혹시 신입사원으로 배치해가지고 어떤 업무 분야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면 직무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1년 이후에는 또는 2년차 이후에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순환해 주도록 요구해서 그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성장하였다. 이런 명확한 어떤 목표 방향을 1년차까지는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의 패턴이 최종적으로 신입사원이라도 1년 이내는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년차까지는 업무 프로세스, 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선행부서, 후행부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서 하위 조직이 팀 조직이고, 지금 하위 조직이 팀 조직. 그러면 이 어떤 팀에서 조직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다만도 어떤 실 또는 국 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는 사부, 어떤 사분야가 되어지겠죠. 사분야에서 A팀, B팀, C팀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역할은 2년차까지는 다 이해를 해야 된다.
뭐 1년차까지 7개월까지는 요 분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개념은 다 이해를 돼야 되고 1년차까지는 직업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년차까지는 이 실국 사업 분야에 대한 여기에 전체 물론 뭐 조직이 더 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실국 또는 사업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업무 흐름 요구하는 어떤 역량의 조건들을 다 갖추는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3년차는 업무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동안 물론 이제 부서로 이 팀에서 여기서 1년 있다가 이 팀에서 뭐 또 2년부터는 이 팀에서 또 1년 있었다. 뭐 이렇게 3년차까지 각각 팀이 다른 팀으로 이동했다 이거죠. 정보가 됐다. 또 다른 어떤 그 실국으로 뭐 요거는 A국이고 그다음에 B 어떤 국 또는 B 어떤 실로 그 정보가 됐다. 3년차는 이쪽 정보됐다. 정보가 됐더라도 이직했던 뭐 여기는 아니고 뭐 이쪽에서 요 팀 다른 국에 있는 이 팀의 내용도 왜 개감적으로 경력 관리를 해왔으니까 거쳐왔으니까 다 전문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만 아까 핵심 인재로서 계속 성장 관리를 실행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